볼게요. 앞에 문제부터 하나씩 어서 와라. 앞에 문제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은 복습하는 차원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이게 2차 함수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죠. 공통 범위를 C라고 잡고 A와 B가 같으니까 A 더하기 C와 C 더하기 B가 같다 라고 해결해야 되고, A 더하기 C는 0부터 4까지 저기 있는 함수를 적분하는 것이고, C 더하기 B는 삼각형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맞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발상이고요. 하지만 2차 함수에서는 좀 더 빠른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2차 함수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저거. 여기의 넓이와 이쪽의 넓이가 같아지는 그 경계가 2대 1이 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이건 2차 함수하고 직선이 합쳐진 거잖아요. 괜찮아요.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선들을 아래다가 정리하면은 이 모양이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같은 내용입니다. 2차 함수처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몇 대 몇이 되어야 넓이가 같아집니까? 2대 1이 되어야 넓이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있는 경계선의 값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선의 x좌표가 얼마죠? 여기가 그러면 3분의 8. 이 사실을 이용해서 n값을 구하시면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 계속 가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이야기죠. 이 친구는 우함수니까 우함수에다가 기함수를 곱하면 기함수가 되어서 날아가고, 역시 마찬가지로 기함수와 우함수 곱했으니까 날아가고, 결국에는 누구만 남게 되냐면 이거는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의 fx만 남게 되는 거고, 우함수니까 반만 쪼개도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아니라 0부터 1까지로 하고 이제 2배를 더해서 4배의 fx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 적분값이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3 곱하기 4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너무나 중요한 점대칭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점대칭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것들이죠. fa-x 플러스 fa 플러스 x가 2b로 일정할 때 이 함수 y는 fx는 어디에 대한 대칭? a, b에 대해서 대칭. 근데 저기가 꼭 이렇게 꼴이 아니더라도 이것만 일정하게 맞춰주면 상관이 없죠. 이 둘에 들어가는 정의역 값들의 합이 얼마로 일정하죠? 2의 1로 일정해요.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이 a. y 값들, 이거는 y 값이죠? 이것도 y 값이죠. y 값의 평균이 b이기 때문에 이 상황만 만들어지면은 얘는 점대칭 도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x좌표, x 값들의 합이 7이니까 이 x좌표의 평균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7이죠. 그리고 y좌표의 평균, 여기 있죠. y좌표 평균, y좌표의 평균이 얼마니까? 2니까. 자, 여기 y는 fx는 대칭성을 띠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2분의 7, 얼마? 2에 대하여 대칭. 됐니 이거? 그러면 이 모양이 2분의 7, 7에도 대칭이 되게 적당히 연출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2분의 7, 2에 대해서 대칭이 돼. 범위가 반드시 2분의 7에 대해서 대칭의 모양으로 범위를 잡을 거야. 얘는 마이너스 3부터 얼마까지? 3까지, 10까지 잡은대요. 그냥 계획만 잡는 거야. 그 마이너스 3하고 10의 평균값이 얼마예요? 2분의 7 맞나요? 더해서 반 쪼개면? 오케이.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 부분의 넓이는 대칭성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을 그렸을 때 완벽하게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질 것이고요. 여기 있는 부분이 여기로 메꿔지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렇게 되면은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게 되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정적분의 값이 나옵니다. 하지만 더 쉽게 이걸 바꾼다면 사다리꼴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사다리꼴의 넓이와 직사각형의 넓이가 똑같고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y 값이 2, 가로의 길이는 그 범위죠? 범위는 얼마? 13이 되어서 2 곱하기 얼마? 14, 26이라고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점대칭 도형들은 다음과 같이 접근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 6번도 가보고 이 페이지는 드릴게요. 선생님이 6번에 대해서 자 무리함수를 접근하는 거예요. 무리함수를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전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무리함수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x축과 y축의 역할을 바꿔버리면 그냥 2차 함수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 아이를 1부터 얼마까지? 2까지 접근하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무리함수를 접근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반대편으로 접근해서 전체 넓이에서 빼야 돼요. 반대편으로 접근해가지고 전체 넓이를 빼야 됩니다. x에다 2를 대입하면은 1이죠. 여기 1이에요. 1.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 그러니까 이 루트 x 마이너스 역함수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는 접근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를 시키자면은 자, 이 선들 사실 넓이입니다. 이 넓이들을 쭉 더하는 거예요. 맞죠? 넓이들을 쭉 더하는 거고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죠. 여기에 있는 하나의 직사각형을 이야기를 한다면 y의 변화량은 dy이고요. 그때 이 값은 x값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오케이 0부터 1까지 x에다가 누구를 다시 줄게요. 어서이온 x 곱하기 dy를 해야겠죠? 그래야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지? 아니 이 사각형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죠? 0부터 1까지 더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자, 근데 x가 뭐냐? 여기 있네요. y는 루트 x-1이고 y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x를 y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지. y의 제곱은 x 빼기 1. 그래서 x는 y의 제곱 플러스 얼마? 1. 그래서 이 친구는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y의 제곱 플러스 1을 dy를 하면은 저 보라색 부분의 넓이가 나오게 되고 여기의 넓이를 내가 s라고 한다면은 여기 녹색 부분의 넓이 인티그랄 1부터 2까지 루트 x-2라고 하는 이 부분의 넓이는 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가 얼마? 2, 세로의 길이가 1인 사각형에서 방금 내가 구한 s를 보여줘야 돼? 빼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쉽게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이것의 역함수를 구해서 접근해도 되고요. 있는 그대로 접근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을 내가 정리를 하자면 여기는 요 사각형들을 쭉 더하는 거예요. 맞죠? 이 사각형들을 쭉 더하는 거고 이 사각형들의 넓이를 표현하면 x의 변화량은 dx, 높이는 y. 그래서 y 곱하기 dx를 한 거를 다 더하시오 라는 뜻이라고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2까지. 근데 그 y 대신에 우리는 뭘 쓰는 거야? y를 x의 함수인 걸로 써야 되니까 x-dx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직접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쪽을 접근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 이해되니? 계산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2차 함수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쵸? 얘가 2차 함수이고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 3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여기의 넓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치?
해결할 수가 있겠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2차 함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 부분의 넓이가 h 당초 처음부터 얼마였어요? 3분의 2죠. 이 부분의 넓이가 h 당초. 그러니까 무리함수를 보지 않고 고개를 살짝 틀어서 2차 함수로 바라보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Y축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 혹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좀 더 풀어볼까? 네. Y축 방향의 접근. 이제 연습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문제를 내드릴게요. 안 보이니까. 이 페이지는 보내드렸어요. 지금 바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티그랄 루트 x-2 라는 함수를요 2부터 6까지 2부터 6까지 한번 적분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 그림을 이해를 해야 돼. 아니. 요새 바꾸니? 다 푸신 분? 오케이. 성우 어떻게 해보자. 어떻게 풀었죠? 저요? 네. 그 평행이동 시켜서 루트 x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냥 뒤집어서 생각했어요. 아, 네. 좋습니다. 그 성우가 생각한 방법은 바로 여기의 넓이를 바로 구하려고 했고 평행이동 시켜서 0부터 4까지 네. 뒤집어 가지고 얘를 구하는 방법은 그러면 전체 넓이의 3분의 1로 네. 네. 4 곱하기 16에다가 4 곱하기 16 전체 넓이가 그거예요. 전체 넓이가 8이죠. 8. 여기 8. 잘못 보였어요. 네. 그 8의 3분의 2 이렇게 했나요? 민서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아까 그 DY 네네. 그걸로 했고 네. 두 번째 할 때는 저거 어차피 대형은 X 제곱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 반대쪽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
y축이라고 하면은 이제 4일 때 밑에 넓이니까 여기가 4일 때 밑에 넓이의 절반인 거예요. 4 그래서 곱하기 3 곱하기 4에다가 12 6 나누고 나누고 그리고 절반이 그리고네.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제 두 분의 공통점은 이 i를 무리함수로 보고 있지 않고 뒤집어서 2차 함수로 보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이해됐죠? 직접 적분을 식을 세워서 적분을 해도 됩니다. 정말 방법이 많죠, 이거는. 자, 봐볼게요. 이게 아마 해설지에서는 역함수로 뒤집어서 문제를 풀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제 그냥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인티그랄 fx dx로 보고 있는데 얘를 이제 f 인버스 y dy로 봐도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산도 없이 바로바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2차 함수가 아닐 때에는 이걸 좀 바꿔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원래 이 i는 이 사각형 조가리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사각형 조가리의 이 부분은 y의 변화량이니까 dy이고 이 부분은 여기에 x 값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x에다 dy를 곱한 거를 다 더하라는 이야기. dy니까 y의 변화량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 x값을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y의 제곱 플러스 2가 x가 되니까 인티그랄 0부터 2까지 y의 제곱 플러스 2 dy로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계산을 하시면 이제 3분의 1 y의 세제곱에 플러스 2y 거기에다가 0부터 2까지니까 3분의 8 플러스 4가 될 거고 3분의 얼마? 2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의 넓이가 3분의 20이라는 거니까 이제 이 부분의 넓이는 전체 넓이 6 곱하기 2 12에서 빼기 얼마? 3분의 20을 해야 되겠죠. 이해했어요? 3분의 얼마? 16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근데 본인은 이제 2차 함수의 성질들 다 알고 있어서 바로바로 풀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사각형만 봐도 충분하죠. 이 사각형에서 우리는 여기가 S 대 ES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2차 함수에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4니까 얼마가 되고 8이 될 것이고 이것을 몇 분의 몇? 3분의 2니까 3분의 16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넘겨서 거울. 네. 8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t가 0과 1 사이에 존재하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tx하고 x축하고 x는 1로 둘러싸인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ft라고 했을 때 ft가 최소가 되는 t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넓이입니다. 넓이.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식으로 먼저 나타내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인티그랄 ft는 인티그랄 0부터 얼마까지? t까지 저기에 있는 x의 제곱 마이너스 tx dx를 하면 되고요. 근데 부호는 뭐 해줘야 돼? 바꿔줘야 되겠죠? 음수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인티그랄 t부터 얼마까지? 1까지 저기에 있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tx dx를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얘를 이제 식으로 쓰면 t에 관한 방정식이 나오겠죠? 함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적분을 할게요. 그러면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tx의 제곱 0부터 t까지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tx의 제곱 t부터 1까지 식을 쭉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의 t의 세제곱 플러스 여기는 1 대입하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t가 될 거고 t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t의 세제곱에 플러스 2분의 1의 t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식을 정리할게요.
정리합니다. 얘 계산하니까 6분의 1 t의 세제곱, 얘도 6분의 1 t의 세제곱,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t 플러스 얼마? 3분의 1 되었나요? 요 놈의 무슨 값? 최소값이니까 t가 얼마와 얼마 사이일 때? 0부터 얼마? 1 사이일 때. (0부터 1) 사이일 때 이 함수가 갖는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6분의 1로 묶어서 그래프 개혁을 살짝 봐봅시다. 6분의 1을 묶으면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얼마? 3t 2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3분의 1이 될 것이고요. 그럼 얘는 이제 기함수를 적당히 위로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기함수를 적당히 평행이동 시킨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이라고 그랬죠? 아까 0부터 얼마까지? 1까지로 했으니까 아마도 1은 이쪽 어딘가에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극소값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값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결하실 수가 있겠네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식을 쓰지 않고 곧장 이제 6분의 t의 세제곱으로 가도 상관없겠네요. 그렇죠? 이해했어요? 네, 이 문제는 조금 간단하게 푸는 것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식으로 써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니까 간과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x가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가 달라지겠죠? 좀 그래프가 달라져요. fx는 이렇게 그려져. x가 양수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x가 음수일 때에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3차 함수를 볼 때 3차 함수를 보면 우리 그래프 기억을 먼저 떠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의 이제 상수항을 제외한 3차항하고 1차항밖에 없을 때에는 선생님이 제일 먼저 보는 곳이 있어요. 그냥 이 그래프를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군데가 있거든요. 1차항의 개수를 먼저 봅니다. 1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항상 먼저 봐요. 1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하고 크게 달라지는데 이 그래프가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1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에 대해서 그래프가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연속인자. 아니요. 이건 무조건 연속이에요. 왜냐하면은 절대값을 쥐었기 때문에 미분 가능성, 불가능성. 그거? 이렇게 있을 때 여기만 내가 이 이야기 한 번도 안 했나 보구나. 아닐걸? 했을 텐데. 자, 봐봐요. 다시 한번. 미분하고 연관이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쨌든지 간에 자, 어떤 함수 fx가 최고차항 계수를 편의상 3으로 1로 두고 플러스 연결대가 AX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는 분명히 기함수 맞습니까? 여기다 기함수를 그릴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것이고 맞죠? 이 둘의 차이가 A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A가 양수이면 빨간색 그래프가 나오고요. A가 음수이면 보라색 그래프가 나옵니다. A가 0이면 어떻게 되죠? A가 0이면 요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식으로 봐도 금방 돼. 수식으로 봐도 금방 된다. 수식으로 보면은 미분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a는 0이 되는 거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a가 양수면 3x의 제곱이 음수가 돼야 되는데 불가능이죠. 미분 계수가 0인 점이 없어요.
A가 음수이면 넘어가면서 이 두 개가 생기겠죠. 근데 말하겠니? 내가 선생님이 3차 함수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라는 거야. 이거. 왜냐면은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니까. 그래프 자체로 이해를 하자면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건 이 x 세제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가함수 맞아요? x 세제곱만 봐봐. 계속 증가함수 맞니? A가 양수이면 AX도 쭉 증가함수 맞니? 증가하는 놈에다 증가하는 놈 되었으니까 계속 증가만 해야 돼. 그래프로 이해를 하자면. 근데 A가 만약에 음수이면 이렇게 마이너스 X가 음수가 나오면 얘는 증가함수이고 얘는 감소함수인데 얘가 증가하는 속도하고 얘가 감소하는 속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튼 항상 부호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볼 때 얘는 좀 구부리, 얘는 반드시 이렇게 인지하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한쪽은 반듯하고 한쪽은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둘 다 기함수입니다. 선생님 근데 2차 함수 아니에요? 네? 문제가 2차 3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 어우. 네, 안타깝네요. 나이 들어가네. 네, 오케이. 큰일 났는데요. 수학 선생님들이 가끔 나보다 좀 더 선배님들이 이제 걱정을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나 이제 지수가 안 보이기 시작해. 지수가 글씨가 작으니까. 네, 그렇죠. 오케이. 2차 함수네요. 만약에 3차 함수였다라면은 이 그래프는 오른쪽은 이렇게 그려야 되고 왼쪽은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얘가 만약에 3차 함수였다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이제 y축이 아니라 얼마? y는 2가 돼야겠네. 그렇죠? 그래서 x축이 아니라 x축은 요 정도 어딘가에 있게 되겠죠. 뭐 3차 함수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2차 함수라면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들이 동절동절 했구나. 뭔 소리야 그래서. 자, 네. x가 양수이면은 네. 어쨌든 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여기 x의 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이나 똑같으니까 얘는 그냥 해가 1하고 1을 같습니까? 그냥 정상적인 함수라면은 1과 2가 해가 될 텐데요. 여기가 1, 여기가 2 해가 될 텐데 f의 그냥 이거를 그냥 보통의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f의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반대쪽도 똑같이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그래프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몇 배? 2배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네. 네. 자, 그 다음 오케이. 절대값이 많이 있는 것도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절대값이 있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fx하고 gx가 있어요. 다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fx는 보라색으로 덧칠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gx는 녹색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일단 A는 A부터 C까지 fx, gx를 뺀 것에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자, 절대값의 의미를 이제 좀 더 이해를 더 해보도록 하게요. 절대값은요, 원래 그 배수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크기죠, 크기. 그 숫자의 크기만 말합니다.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을 붙이면
마이너스 4의 크기가 4가 되는 건데 기하에서의 의미는 거리예요. 거리. 알겠니? 거리인데 이거는 fx랑 gx는 y값이잖아요. y값들의 그런 거리들을 다 더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 선분들 있죠. 이 선분들을 다 더하라는 거니까 순수하게 여기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를 그대로 더하는 겁니다. 그냥. 이해되니? 근데 A, B, C라고 하지 말고 어차피 저 두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까 여기의 넓이를 기억이라 하고 여기의 넓이를 니은이라고 하고 다시 볼게요. 그러면은 A부터 C까지의 F-G의 절대값을 더하게 되면은 그냥 넓이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 더하기 니은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맞나요? 이번에는 절대값 fx에서 절대값 gx를 빼는 거예요. A부터 C까지. 절대값 fx는 뭘 말하냐면은 fx가 어디 있어? 이 부분에 뭘 말해요? 넓이를 말하는 거고, 맞니? 그러니까 절대값 gx는 이 부분에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오케이. 여기도 표시하겠네. 여기를 디귿, 여기를 리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A부터 C까지 절대값 fx에서 다시 말해서 디귿에서 절대값 gx를 빼면 기억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빼기 기억이 될 것이고, 그다음 오른쪽에서는 절대값 fx 어디죠? 리을이죠. 거기서 누구를 빼야 돼요? 아 잠깐만 잘못 썼니? 기억. 그렇지. 잘못 썼네. 절대값 fx 얼마라고? 디귿. 절대값 gx는 기억 더하기 디귿. 되니? 그 다음에 더하기 b부터 c까지는 절대값 fx가 리을, 절대값 gx는 니은 리을에서 빼기 니은 더하기 리을을 빼게 돼요. 그러면은 결과는 마이너스 기억에 마이너스 니은이 나오니까 이거 일단 음수네요. 그쵸? 아시겠어요? 음수입니다. 음수. A가 더 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F-G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F-G는 이 부분이에요. F-G는 여기야. 근데 절대값이 안 붙은 상태니까 F가 더 크죠? F가 더 커요. 되니? 더 큰 값에서 더 작은 값을 뺐으니까 거기는 뭐가 되고? 기억이 되고, 오른쪽은 F-G, F가 여기, G가 여기 더 작은 값에서 더 큰 값을 뺐으니까 니은만큼 음수가 나오네요. 기억 빼기 니은. 그것에 뭐가 돼요?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누가 제일 크고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이제 기억과 니은의 절대값이니까 C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가 되겠네요. 그래서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C, 그 다음 B 순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넓이를 관찰해서. 알겠니? 기억 앞에 마이너스 안 붙어요. 어디 기억이요? 여기요? 아니요. 여기? C 거의. 여기 기억이요? 네, 안 붙어요. 왜냐면 F가 더 위에 있거든요. F-G는 양수예요. 아 기억이 넓이구나. 아, 네, 넓이입니다. 기억 넓이.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넓이를 이름분하는 것은 한 번 더 살펴보죠. 이 2차 함수는 위로 볼록하고요. 0과 2에서 x축과 만나게 됩니다. y는 mx라고 하는 것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정확히 반으로 쪼갠대요. 그랬을 때 이 기울기는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이고, 얘는 우리가 2차 함수니까 여기 넓이 구할 수 있고, 응? 너 아니야? 여기 넓이 구할 수 있고, 우리가 x좌표를 교점 x좌표를 안다라면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줘야 되겠네요. x좌표를 모르니까 뭐라고 놓을까? 뭐 k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은 보라색 부분의 넓이, 그 다음에 연두색 부분의 넓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는
오케이. 지우고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보라색 부분의 넓이는 얼마지? 6분의 1에 2의 세제곱. 최고점 개수 1이니까. 연두색 부분의 넓이는요? 6분의 1에 K의 세제곱. 그렇죠.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겠네요. 그러면 끝났죠? K의 세제곱이 얼마? 4. K는 그래서 세제곱근 4. 이렇게 세도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K에다가 K가 세제곱근 4니까 대입을 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좌표를 구해내고 그것으로 기울기의 M값을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요? 자, 그 다음 정적분과 넓이 공식. 자, 1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가 있고요. 기함수 마이너스 1,3 여기 어딘가 있겠네요. 여기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우리는 이 넓이를 알려면은 어디를 빨리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 교점의 좌표를 알기만 하면은 넓이 구할 수 있지. 그럼 그 D를 이용해서 이 간격이 D라면 D의 4제곱. 이 간격이 D라면 여기의 넓이는 D의 4제곱의 B라는 거 오케이? 나눈 게 얼마였죠? 3 곱하기 4 12였고 최고차항 개수 A를 곱해주면 됐으니까 여기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치? 여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요. 첫 번째는 여기를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첫 번째 일반적인 방법은 이래요. 마이너스 1,3에서의 접선을 구해요. 접선을 구하면은 바로 갈게. y는 이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x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 플러스 3 됐니?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됐니?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연립해야 되죠. 누구하고? 얘하고 얘를 연립하는 게 두 번째 단계. 연립하면은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이것을 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니? 이것을 해를 구해야 되는데 해를 구할 때 좀 더 똑똑하게 해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미 얘는 해 하나를 알고 있죠. 근데 이 해 하나가 해가 아니라 해 중근이지. 해 2개짜리야. 맞잖아. 중근이니까 얘를 인수분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 x 플러스 1의 제곱이 이미 있는 거니까 나머지 하나는 뭘 가지고 상수항 가지고 그냥 맞추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이 x좌표가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인수를 일일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방정식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하면 이 함수와 너를 연립하게 되면 해가 나오게 되는데 그 해 하나는 이미 중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반드시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인수만 찾으면 되는데 나머지 하나의 인수는 x세제곱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마이너스니까 인수분해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x-1이라고 구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점의 좌표가 잡혔으니까 그 다음부터 D값이 얼마? 3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두 번째 방법. 난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첫 번째를 이야기한 거야. 더 심플하게 더 3차 함수를 잘 이용하는 방법. 변곡점을 이용하는 거죠. 변곡점.
내가 이렇게 적당히 접선을 그렸어. 이것과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그렸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 잘리고 변곡점 잘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극과 접하는 점 잘리고 다시 이 교점 잘리는 거 알고 있는데 이미 이 친구의 변곡점의 x좌표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변곡점의 x좌표가 이미 0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되었습니까? 그 값이 얼마니까? 0이니까 여기 x좌표가 얼마인 거예요? 0. 문제에서 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1. 그러므로 여기 x좌표는 1이고 여기 x좌표 2니까 또 다른 교점의 x좌표가 얼마이다? 2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었니? 네. 네, 그렇게 해서 과정들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갈게요. 일단 페이지는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쪽의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우함수 기함수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이야기. 처음부터 의심이 되게 홀수차항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2도 끼어 있는데요? 약간 꼬고 싶어서. 약간 꼬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더 편할 수도 있죠. fx의 마이너스 2가 무슨 함수? 기함수. fx의 마이너스 2가 기함수니까 이렇게 좀 보셔도 상관없어요. 항상 많이 넘겨가지고. 그렇다면 fx에 대한 정보만 나와 있는데 fx 마이너스 2가 기함수니까 이거 전부 다 fx 마이너스 1에 관한 식으로 표현합니다. 얘를 어떻게 바꿀까? gx라고 바꿔볼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인티그랄 0부터 2까지 fx는 gx 플러스 2. 오케이? gx 플러스 2. 이걸 계산한 게 5. 다시 말해서 0부터 2까지 gx는 이거 쪼개내는 것도 잘 생각해. 이거를 2라고 하는 것을 적분해가지고 2라고 하는 걸 적분해서 2x로 만들어서 쪼개내는 게 아니라 이것만 따로 계산하는 방법은 2라고 하는 친구는 상수함수잖아요. 그쵸? y는 2 운명하셨습니다. 이건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를 0부터 얼마까지? 2까지 적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직사각형의 넓이로 생각해야 돼. 이해되니? 이 너비가 바로 가로, 이 값이 바로 세로니까 이 값이 얼마로 튀어나와야 되면 4로 튀어나온다고. 이해니?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 gx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얼마다?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겠지.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얘도 바꿔요. 는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fx는 gx 플러스 2. (0부터 마이너스 2면은) 네, 0부터 마이너스 2면 방향이 거꾸로네. 불편해. 생각하는 데 도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위아래 바꿔줘.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하고 9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인티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gx dx가 되고, 이 간격은 얼마 차이? 2 차이. 높이는 얼마? 2. 그럼 4가 되겠네요. 곱하면.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4. 이 값을 구하라는 거야. 뿅뿅! 이 값을 구하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0부터 2까지 기함수인 gx의 넓이가 1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쉽게 다시 표현하면
0부터 2까지의 gx 값이 정적분 값이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얼마가 돼야 돼?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놈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정답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함수, 기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네. 필요한 부분들 정리하시고 우와! 지금부터 만약에 야 얘들아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집중해야 돼. 만약에 저는 잠자는 수속의 공주라서요. 잠을 잘 때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를 그 뽐내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다. 내 어깨를 한 10초 동안 주무르고 주무십시오. 아, 내 어깨 씨 너무 아파. 봐봐. 알겠어요. 네. 한 분이 아닙니다. 자, 오케이. 자, 이어서 가보죠. 점대칭, 선대칭 함수를 이용한 정적분 값 해봅시다. 당연히 이 부분은 뭐 100%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시험에 출제가 되겠죠. 대칭성을 이용한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먼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죠 이게? 이건 무슨 말이야? x는 이퀄 2대칭이라는 뜻이야. 이 모양 자체가. 거기에서부터 그림들을 이제 보라 이거예요. 뿅. 대충 잡아야지. 2 잡고 대충 출렁출렁하되 대칭이 되는 모양으로 대충 잡아놓고 그리고 볼게요. 2부터 4까지 이야 네, 2차 함수 위로 불러올 수도 있고 아래로 불러올 수도 있는데 적당히 잡아볼게요. 2부터 4까지 당연히 반대쪽도 잡아줘야겠네요. 0부터 2까지도 잡아줘야겠어요. 여기까지 정적분을 했더니 K가 나왔고 0부터 3까지 오케이 3도 잘라주라 이 말이지. 그럼 당연히 1도 잘라야 되겠네. 그럼 영역이 서로 다른 넓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기준으로 식들을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K라고 하는 걸 정리하는 방법은 2부터 4까지니까 얼마? A 플러스 B가 K다 라는 거고요. 됐니? 그 다음에 K의 제곱 0부터 3까지니까 B 더하기 A 더하기 A가 얼마? K의 제곱이다. 이해되니? 1부터 2까지의 넓이가 얼마? 12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A 값이 아예 나와버린 거죠? 1부터 2까지의 넓이가 12이다. A 값이 아예 나와버렸어. 그럼 B도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식들을 다시 정리하면 K 값마저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 더하기 B는 K. 이쪽은 24 더하기 B는 K의 제곱. 오케이. K를 구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식을 빼면 되지 않을까? 그치? 아래에서 위를 빼니까 12는 K의 제곱 마이너스 K. 그래서 K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K는 마이너스 3 또는 4니까 K는 얼마? 4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었어요? K가 4라고 구해졌으니까 K가 얼마야? 그럼 B가 얼마야? K가 4니까 마이너스 8이요. 마이너스 8. 오케이. 이 B가 마이너스 8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들은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제 뭐 계산을 할 때에도 조금은 편안하게 계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2차 함수만 구하면 되니까요. 이 축을 2라고 놓지 말고 그냥 여기를 y축에다 놓은 다음에 최대한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이해되니? 최대한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그 2차 함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하는 방법이 훨씬 더 낫겠네요. 이해되었나요? 찾아놓고 직접 뭐 하던가 뭐 2부터 3까지 해서 fx x-2의 제곱에 a의 플러스 q라고 놓고 적분한 것이 뭐 12 3부터 4까지 적분한 것이 0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 적분한 게 얼마?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던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21번. 자, 이 표현 보고 바로 알아야 돼. 로운이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의미하는 것은 fx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2, 그렇지. 2,1 대칭. 이게 바로 나옵니다. 아주 잘했어요. 2,1 대칭인데 실수해가 4밖에 없고 0부터 4까지에서의 fx는 양수이다.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네, 한번 해보죠. 3차 함수를 그려도 되고요. 뭐